환영합니다.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어제 넘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이 헛디뎌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머, 여기 바닥이 왜 이래? 똑같이 넘어졌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탓하고 한 사람은 바닥을 봤습니다. 이 차이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의 10년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진 건 똑같은데 마음이 다친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날 저녁까지 자책하고 누군가는 신발끈을 다시 묶고 걸어갑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생각의 습관 차이입니다. 정확히는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바닥이 미끄러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무게를 견딥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평생 자기를 주어로 세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우리가 알던 뻔한 내용이 아니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분명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70대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될 때마다 김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손님 응대를 못해서 그래. 내가 물건을 잘못 골라서 그래. 내가 위치 선정을 잘못했어. 모든 문제의 주어가 나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달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날씨가 안 도와줘서 그래. 이 동네 유동인구가 줄어서 그래. 둘 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가게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 동네 상권이 죽었어. 다들 망했지. 그리고 몇 년 뒤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다시 시작했고 한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어의 차이입니다.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나를 부숩니다. 상황이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면 실패는 그냥 지나간 일이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실패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를 설명할 때 주어를 어디에 두는지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라고 말한 사람들 중 60%는 비슷한 일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맞아서라고 말한 사람들 중 75%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삶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과 한 번 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내 마음을 지키느냐 부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내 안에 쌓입니다.
그 방법이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실패는 바깥에 놓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과 상황 분석을 구분합니다. 내가 준비를 덜 했구나. 이건 자기 분석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이 방법은 여기선 안 통하는구나. 이건 상황 분석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건 포기 선언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패를 분석하되 자기 자체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다와 그 방법이 안 맞았다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이 쌓이면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자꾸 작아지고 한 사람은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사업 체질이 아니었어. 그런데 옆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자리가 안 맞았던 거야. 둘 다 실패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의 눈빛은 다릅니다. 한 분은 여전히 그때를 후회하고 한 분은 그냥 지나간 일로 기억합니다. 이게 주어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버나드 와이너라는 사람이 20년 넘게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실패를 내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실패를 상황이나 방법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시 도전할 확률이 2배 높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60년, 7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평생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과 그때 상황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은 예순을 넘기면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꾸 움츠러들고 한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와이너가 추가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5년 뒤 자존감 점수가 평균 30점 떨어졌습니다. 상황 탓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존감 점수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실패 자체는 똑같았는데 해석 방식이 자존감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든 남 탓하고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칩시다. 나는 머리가 나빠.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내가 이 과목 공부를 덜 했구나. 이건 현실 분석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이건 상황 분석입니다. 3가지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각만 나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생각은 나를 지키면서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자기 비하를 구분합니다. 내가 준비를 덜 했다는 책임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고정된 능력 탓으로 돌리는 순간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학습된 무기력?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방법은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똑같은 실패인데 생각의 주어 하나 차이로 한 사람은 멈추고
한 사람은 계속 걷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 차이가 얼굴에 새겨집니다. 평생 내 탓이라고 살아온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평생 상황을 보자라고 살아온 사람은 여전히 눈에 호기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멘탈의 차이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의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못난 걸까? 아니면 그 방법이 안 맞았던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지킵니다. 두 번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65세쯤 되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과 단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런가?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하게 해서 그런가? 내가 병원에 더 일찍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모든 생각의 주어가 내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가 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때 병이 이미 깊었잖아. 박 여사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 누가 봐도 그랬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그날 밤 박 여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탓일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일까? 그리고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구나.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생각의 주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자라서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은 70이 넘으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하십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는데 65살 넘어서야 배운 게 하나 있어. 모든 게 내 탓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내 탓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박 여사님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모든 일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상황, 타이밍, 운,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못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실패가 나를 부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자라서 그랬어라고만 생각하면 실패가 내 안에 쌓여서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박 여사님의 친구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이 말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안고 가면 언젠가 그 무게에 눌려 주저앉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현실을 구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억은 남지만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생각의 주어를 바꾸는 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모든 상황 탓만 하고 살면 되나요? 내 책임은 어디 갔나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상황 탓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탓만 하지도 않습니다. 둘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내가 준비를 덜 했구나. 이건 자기 분석입니다.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기가 안 맞았어. 이건 상황 분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포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준비 부족은 인정하되 자기 존재까지 깎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균형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못나서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다 보면 실패의 기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내가 그랬지. 저번에도 내가 그랬지. 이렇게 자꾸 연결하다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멘탈을 지키려면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저번엔 그 방법이 안 맞았어.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도가 사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도 실패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도 넘어질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틀에 갇힙니다. 그래서 생각의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나는 고정됩니다. 그 상황이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차이입니다. 나는 쉽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주어를 두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안 왔습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사 감각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카페 컨설팅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다. 메뉴 구성이 중요하다. 타겟 고객이 중요하다. 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위치를 바꾸고 메뉴를 줄이고 타겟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만약 정 선생님이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야 라고 결론 내렸다면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방법이 안 맞았던 거야. 이 한 문장이 정 선생님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실패해도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의 주어에서 나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안 맞아서 이 한 줄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황 탓으로 돌려요?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나 자체를 깎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와 나는 실수하는 인간이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행동은 평가하되 존재는 지킵니다. 내가 그때 화를 냈구나. 이건 사실 인정입니다. 나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이건 자기 판결입니다. 내가 약속을 잊었구나. 이건 실수 확인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건 자기 부정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앞의 문장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뒤의 문장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를 행동에 두면 바꿀 수 있습니다. 주어를 존재에 두면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과목을 못해라고 말하는 학생과 나는 이 방법으로는 못했어라고 말하는 학생. 첫 번째 학생들은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성적이 회복됐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느냐,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 이걸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간단합니다. 나는 아직 못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것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10년을 결정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라고 생각하면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60이든 70이든 아직 못 찾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른의 스마트폰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기계를 못 다뤄. 나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건 안 돼.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 그리고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자에게 카톡도 보내고 사진도 찍어서 보냅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른에 배웠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것뿐이라는 걸. 이게 멘탈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안 해본 사람. 이 한 줄 차이가 70살 인생도 바꿉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나무는 단단하지만 부러집니다. 풀은 부드럽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건 나무처럼 단단하게 굳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못 해봤어라고 생각하는 건 풀처럼 부드럽게 휘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으면 부러집니다. 부드럽게 휘면 다시 일어섭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실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습니다. 못했구나. 그럼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부러집니다. 이 선생님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일은 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의 주어를 조금 다르게 놓을 뿐입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안 맞아서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나는 아직 그렇게 못 해봤어.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자꾸 작아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50년, 60년을 내 탓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생각을 소리내서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입 밖으로 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봅니다. 그 방법이 안 맞아서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해서를 100번 반복하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 방법이 안 맞아서를 100번 반복하면 그것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후자를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못해서 그랬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말 내 탓만이었나? 상황은 어땠나? 그때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건 뭐였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일이 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기, 상황, 타이밍, 운, 수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안 맞았구나. 이렇게 다시 해석하면 과거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길을 걷다가 발이 헛디뎌졌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나? 신발이 안 맞았나? 아니면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나? 이렇게 여러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탓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큰 실패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이십니다. 평생 내가 못나서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강 할머니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강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75에 배웠어. 나를 덜 미워하는 법. 이게 멘탈입니다. 나를 덜 미워하는 것. 나를 덜 깎아내리는 것. 나를 덜 판결하는 것. 그리고 그건 생각의 주어 하나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맞아서 이 한 줄이 마음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60, 70이 되면 한 번의 자책이 더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에서 상황으로, 존재에서 행동으로, 원래에서 아직으로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 한 줄씩 하루하루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 깨달음. 물은 돌을 뚫습니다. 한 방울씩 천천히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뚫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나서라는 생각이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하루하루 쌓이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주어를 조금 다르게 놓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탓만일까? 상황은 어땠을까?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건 뭐였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지금과는 다른 표정으로 거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나를 판결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안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겁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각 한 줄씩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더 유익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